어려운 법을 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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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운서님 네. 폰으로 동영상 많이 찍으시죠? 많이 찍죠. 뭐 네. 셀카뿐만 아니라 뭐 네. 동영상 아주 많이 찍죠. 저는 딱히 네. 동영상을 찍을 일이 별로 없어서 네. 제 폰에 비디오 폴더 들어가면은 죄다 그냥 애기나 강아지 사진밖에 없어요. 동영상으로. 그쵸. 우리 또 딸바보시잖아요. 요새 네. 유언을 동영상으로 남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유언을? 근데 그게 그렇게 효력이 있나? 근데 사실 법률적 요건 이걸 다 떠나서 네. 그 자필 유언이나 공정증서 이런 유언보다 오히려 동영상으로 촬영한 유언이 나중에 확인하기엔 더 편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 사람의 뭐 표정이나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다 말투 이런 게 다 나타나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럴 수가 그렇죠. 있네요. 근데 문제는 네. 우리나라 민법에는 동영상 유언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또 법적으로 있어야지 인정이 되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법은 196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네. 그때 휴대폰이 다 어디 그쵸. 있어. 그래서 오늘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네. 먼저 우리나라 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이 5가지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5가지나 있어요, 근데? 유언의 방식이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필로 쓰는 유언장. 거예요. 자필 유언장 쓰는 네. 거고 두 번째는 내가 공증인, 그쵸, 공증인 그쵸. 앞에서 유언을 내용을 얘기하면 공증이 받아 쓰는 적고. 공정유서 유언. 네. 세 번째는 녹음 유언이 있고요. 네 번째는 비밀 증서 이렇게 막 닫아 놓는 거예요. 그 밀봉해 놓고 그것도 비밀 증서 유언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급박한 상황, 빨리 유언을 받는 게 있어요. 근데 구속증서이라고 하는데 실무상 별로 없고 네. 이렇게 5가지 있는데 우리나라 법은요 이 5가지 형식을 벗어난 유언은 다 유언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무조건? 대놓고 우리나라 민법이 규정을 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1060조에 유언은 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른 거는 다 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건 뭘로 봐야 될까요? 이걸 다 무효할까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걸 무효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녹음 유언의 한 방식으로 봐야 돼요. 여기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하나 봐야 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근데 너무 단호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언자가 진짜로 신의 맹세코 아들한테 재산을 주려고 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녹음 유언을 하면서 내가 이름을 말 안 했다거나 증인이 이름 말하거나 이런 요건 하나 빠지잖아요. 유언 전체가 무효인 거예요. 그만큼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어요. 와, 이건 무조건 변호사 써야겠는데. 그래서 동영상으로 네. 유언을 촬영하실 때는요 반드시 녹음 유언의 그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요건들이 또 나와 있죠? 그렇죠. 법에 규정하고 있죠. 민법 제 10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녹음에 의한 유언은 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과 오늘이 며칠인지를 유언자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한 증인이 그 정확함과 성명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요건을 이제 다시 2가지를 분류해 보면 네. 하나는 유언을 하신 분에 관한 요건이에요. 자신의 이름과 오늘이 며칠인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나 함소영은 오늘 2023년 23년? 3월 16일 연도도 빼면 안 돼요. 2023년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유언의 내용을 말씀하셔도 되고요. 네. 근데 다만 이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증인에 관한 요건인데 당연히 증인 결격 사유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증인이 정확하다라는 걸 승인하고 유언자가 내 이름을 말해야 돼요. 증인이 나 누구다 라는 걸 얘기하는 그게 녹음에 다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시면 뭐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만 지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고 사례들을 보시면 이 요건을 안 지키면 어떤 참사가 일어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유언을 하신 분이 몸이 많이 아프셨나 봐요. 그러니까 병상에 누워 계신 거죠.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직접 말하지 않고 옆에서 한 질문에 단순히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과연 유언자가 진위로 한 게 맞냐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수 있다. 그냥 그렇죠.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데 네.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이 재산 아들 주는 거 맞지? 그러면 후신가 맞지 맞는 거지. 이렇게 되면 녹음 유언 자체가 다 무효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럼 이건 완전 무효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실제 이 사안에서는 이 유언의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유언자가 진정한 의사로 유언을 한 것인지 그것부터 의심스럽다는 이유였어요. 두 번째 사연이 묘합니다. 유언자가 네.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아들한테 재산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네. 동영상에 촬영한 사람은 여동생이었어요. 아들 입장에서 이모가 있었던 거죠. 이모랑 그 남편, 네. 제부가 증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유언을 잘 해요. 축조질 네. 다 하고 그 다음에 여동생 남편이 증인이니까 유언의 내용 다 맞다고 확인하고 마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증인이 처형이라고 부르고 다 이런 호칭들이 나와요. 그쵸. 그런데 이 법원이 이 유언을 무효라고 봤어요. 그러면 호칭이 잘못됐다. 증인이 내가 누구다라는 걸 이름 얘기 안 했기 때문이에요. 말도 안 돼.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걸 아는데 확인이 되는데 안 돼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증인이 자신의 이름을 구술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리 유언자의 진위가 담겨 있어도 그 녹음 유언은 무효. 허무하다. 세 번째, 이건 진짜 심각해요. 게다가 이 녹음 유언은 증인이 변호사였어요. 아 진짜요? 이 변호사님이 증인이시잖아요. 근데 유언을 하시는 분이 병원에 계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증인 되신 변호사님이 네. 딱 녹음 켜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16년 4월 18일 부산의 무슨 대학병원 몇 층 여기는 어디다. 다 이제 녹음 유언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 다 하신 네. 거예요. 유언을 하시는 분 홍길동님의 유언을 듣겠습니다. 아 좋아요. 다 좋아. 다 스스로. 좋아. 자, 홍길동님 본인 맞으시죠? 네, 네. 맞습니다. 유언 내용 어떤 건가 줄줄줄 다 들어요. 네. 그런 다음에 변호사님이 그 유언을 끝날 때 지금까지 홍길동님의 유언을 다 들었고 유언을 마치겠습니다. 유언에 마친 시간은 2016년 4월 18일 몇 시다. 그래서 2016년 4월 18일 뭐 몇 시에 유언을 마치겠다. 거기까지 녹음이 싹 다 있어. 어우 괜찮죠? 뭐가 문제야? 이 녹음 중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다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설마 시간을 아니 날짜를 잘못 얘기했나? 유언자가 날짜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유언자가 얘기해야 되는. 유언자가 얘기해야 돼. 성명과 작성일자를 유언자가 얘기해야 돼요. 이 변호사 뭐 하는 변호사일까요? 왜? 유언자가 직접 자신의 이름과 작성일자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증인이 네. 2016년 4월 18일 몇몇 시에 녹음 유언 시작합니다라고 했지 그거를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만약에 확인했으면 돼요? 그것도 애매하겠죠. 그럼 뭐 오늘 2016년 4월 18일 맞죠? 그래서 맞죠. 2016년 4월 18일 이러면 구술된 거잖아요. 근데 그냥 맞아요 이러고 끝내면 또 그 얘기 그런 절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사건에서는 네. 녹음 유언 자체는 무효가 됐는데 네. 그것이 이제 사인 증여의 형태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유언 내용이 실현이 됐어요. 내가 이 변호사님 나중에 큰 곤욕당했을 거야. 아 당연하지 말도 안 되는. 나중에 혹시 네. 이제 이 유언은 무효지만 이것이 사인 증여로서의 효력을 갖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건 따로 기회가 되면 영상을 만들어 보고 네네네.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언자의 질의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요건 하나 빠뜨렸다고 유언을 전체로 날리는 게 맞냐 안 맞냐 사실 저는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렇게 유언의 효력을 네. 엄격하게 규정한 거는 그만큼 신중하게 충분히 법적 조력을 받아서 맞아, 효력 있는 유언 작성이라는 뜻이니까 저는 이게 그렇게 잘못됐다 그러지는 생각하진 않아요. 자 그럼 이제 휴대폰으로 동영상 찍는 것도 동화합니다. 저희 이걸로 시작했죠? 휴대폰 동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되냐. 네. 자 그럼 먼저 반드시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직접 말로 해야 돼요. 몇 년도, 몇 월, 몇 시, 그렇지. 누구가, 난 누구다. 난 누구다. 보통은 뭐 내 주인보다 뭐다 이렇게 다 말씀하세요. 왜냐면 그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주인번호를 수술 얘기할 정도로 주소는 정신력이 정신이 있는가. 있는가. 이 사람 치매 걸렸다고 의심하기 좀 어렵겠죠. 그쵸.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옆에서 질문하는 거에 소극적으로 응, 예 이런 걸로는 유언이 무효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쵸. 또 두 번째 증인이 반드시 나 누구고 유언의 내용 확인했다라는 걸 남겨야 됩니다. 네. 그거 안 하면 유언 자체가 통으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언의 요건 보면 뭐 이렇게 어렵나 이게 싶으실 수도 근데 있는데 간단하면서도 되게 복잡한 것 이 같아요. 판례들을 보면 이거 하나 빠져가지고 유언 전체 통으로 날아가니까 꼭 상속 전문 변호사한테 부딪히시고요. 결국은요. 그리고 이미 네. 동영상 유언이 있다라고 하고 네. 이거 변호사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겠다.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변호사한테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앞에 세 번째 사연 변호사한테 맡기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해서 휴대폰 영상으로 이제 유언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유언장이 갖고 있는 뭐 효력은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어떻게 유언장을 작성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하나라도 빠뜨리면은 유언이 무효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오 변호사님한테 맡겨라. 네네, 저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